전 국민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달을 맞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저희가 방금 들어본 것처럼 생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점에서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상급봉은 10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의료 대란에 상관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그렇게 믿어봐도 될까요? 이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환자가 이게 소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요.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받지 않았던 이유도 알아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다만 이번 사망 소식이 의료 대란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추진 경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잖아요. 이 대국민 담화에 2,000명 정원을 축소한다든가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것 말고 의료계에 또 다른 유화책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강경책을 발표를 한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에 그 병원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다음 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외래와 수술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는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절반 정도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네 병원도 진료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쪽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건 개원이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의협 비대위의 언론 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는 준비된 병원은 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비대위는 의료개혁 원점 제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